언제부턴가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가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음모론을 퍼뜨려서도 안 되겠지만 실제 내 한 표가 흔들려서도 안 되겠죠. 최근 국정원이 발표했습니다. 투표 조작이 가능하더라. 자, 이 발표 그 진실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국정원 발표 이후에 많은 댓글을 저희 뉴스터디에 달아주셨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 수업 좀 해주십시오.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정선거, 선거 조작이 가능한지도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사실요, 선거 때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한 불신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죠? 사전투표. 그러니까 사전투표, 본투표 전에 편하게 선거들 하라고. 왜냐면 본투표만 그 당일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투표를 못하게 되니까 유권자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고, 그런데 이 사전투표라는 게 한동안 투표를 한 이후에 그 투표함을 한동안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 보관 과정, 보관함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뭔가 내 한 표가 잘못 왜곡되는 건 아닌지라는 불신과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한 겁니다. 누가? 국가정보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발표 이후에 중앙선관위는 본인들이 먼저 우려가 나오니까 하자고 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국정원이 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선관위가 동의를 했고, 인터넷진흥원이 함께 기술적으로 가세한 3자 점검이었습니다. 어떻게 점검을 했냐면 선관위의 내부망을 해킹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이게 혹시 조작이 가능한가, 해킹이 가능한가 라고 봤더니 그 결과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조작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 조작이 가능해? 그러면 우리가 우려해온 부정선거까지 가능한 거야? 이게 내 투표가 조작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실제로 그럼 과거에 있었던 건 아니야? 라는 두 가지 의문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의문 국정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부정선거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에서 국정원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자, 해킹도 되고 조작까지 되더라,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런데 더 우려가 되는 거는 투표 쪽도 조작이 되고 개표 쪽도 조작이 되더라라는 게 국정원의 결론입니다. 자, 투표 쪽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투표 핵심이 뭡니까? 뭐 이거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18세 이상 유권자는 모두가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한 표가 절대 누구에게 공개되거나 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없는 사람이 와서 뭐 투표하고 이러면 그건 선거의 기본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려가 들더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선관위 내부 시스템을 이 아까 3자 기관이 같이 들어가 본 거예요. 이게 뚫리나 해킹이 되나 조작이 가능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1차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이게 뭐냐면 지난 대선 때 우리나라 유권자 수가 4,419만 7,692명이었습니다. 자, 이 유권자의 이름, 그럼 그 사람은 어느 지역에 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투표를 했는지 여부가 이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빠짐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쫙 해킹을 들어가 봤더니 제 이름이 있네요. 동정민. 자, 그런데 저는 투표를 했어요. 분명히 이게 투표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이걸 조작을 해서 안 한 것처럼 쏙 사라진 것처럼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기호 특정 번호에 전화를 했는데 그게 마치 안 한 것처럼 사라질 수도 있더라. 나쁜 마음만 먹으면 일단 지금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작가님 이름입니다. 김정현 작가님. 안 했어요, 투표를. 안 하면 안 되는데, 그죠? 투표를 안 했는데 마치 한 것처럼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나는 기권을 했는데
기록상 투표가 된 것처럼도 조작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심지어 이런 건데 유령 유권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 뭐 홍길동 이런 이름은 우리 유권자에 없는데 마치 실제로 그런 유권자가 있는 것처럼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올릴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해킹과 조작이 가능하더라는 게 국정원 결과입니다. 두 번째, 자 선관위 내부 시스템도 들어갈 수 있더라.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는 이렇게 사전 투표 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함 가서 한 표 받아서 그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마음대로 출력해서 그거 써서 내면 그거 완전히 부정선거죠. 그죠? 그런데 그대로 출력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실제로 사전투표 용지 예시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그죠? QR코드로 이 투표 용지만의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시도지사 선거 투표하면서 꽝! 지금 직인 찍혀졌죠. 이걸 청인이라고 하는데 선관위 직인이 찍혀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요 밑에 보면 투표 관리관. 그러니까 이 투표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관리인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투표를 용지를 출력을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있는 QR코드 그대로 투표 용지가 뽑혀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QR코드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봐야 되는데 실제로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QR코드 그대로 출력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 직인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직인을 잘 이렇게 뽑아가지고 예전에 이거 혐의지만 조국 전 장관이 이 표창장 조작할 때 지금 이제 정경심 씨야 이 의혹이잖아요. 이렇게 직인을 쫙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 붙여서 마치 실제 있는 표창장이나 인턴 확인서처럼 했다. 그런 것처럼 요 직인을 이렇게 뽑아서 딱딱 위조를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마음 먹으면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투표를 안 한 사람을 투표한 걸로 조작해 놓고 그 사람이 마치 여기에 조작된 사전투표 용지로 이렇게 넣으면 밝혀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총선과 대선과 같은 건 아니지만 선관위가 또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선관위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 근데 이 투표는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렇게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실제로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선관위가 위탁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투표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우리 PD들, 우리 PD 이름이 딱 3명이 다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황진선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당원이에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거를 정확히 이 온라인 투표용지 하기 전에 입증을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무나 들어가서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해서 아무나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게 허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나 그냥 황진선 후보 찍으면 이게 뚫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커가 사실상 대리 투표를 해도 밝혀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네 번째 또 이것도 있던데. 여러분 선상 부재자 투표라고 뭐냐면 배에서 그러니까 원양어선처럼 멀리 배 타고 막 나가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투표장 이게 돌아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상 배 안에 있는 부재자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미리 배에서 투표하면 그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계산을 하는데 자 오랫동안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뭐가 여기서 중요하냐면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번 후보 혹은 제가 2번 후보를 찍었는데 그게 밝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그게 이제 시스템으로 다 등록이 돼 있는데 봤더니 채널A 호를 타고 있는 제가 기호 1번에 실제로 제가 투표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예시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기호 1번이 만약에 투표를 했는데 그거를 뻔히 다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투표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투표에 있어서 취약한 점 살펴봤는데 개표에 있어서도 지금 문제가 있더라는 건데요. 이건 더 문제죠.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4번 후보를 찍었는데 마치 3번 후보 찍은 것처럼 잘못 개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부분 넘어가 볼게요.
자, 개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표 결과가 거기서 집계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뚫리지 말아야 할 이 개표 시스템도 해킹을 시도해 보니까 뚫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데 후보 1번에게 10만 표가 갔어요. 그런데 해킹을 통해서 조작을 해서 마치 1번 후보가 100만 표를 얻은 것처럼 조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이제 개표소로 가죠. 투표를 해요. 그럼 투표함을 다 모아서 개표소로 갑니다. 그럼 개표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차적으로 이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을 넣어요. 투표용지를. 그러면 뭐 1번 후보에게 투표한 건 1번 쪽으로. 여기 보면 뚜루룩 넣으면 1번. 2번 후보는 뚜루루 2번. 3번은 뚜루루 3번.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요게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건데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인가받지 않은 USB를 이렇게 꽂아요. 그럼 이거 정상적이라면 제대로 된 거라면 작동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인가받지 않은 USB를 꽂아서 그 프로그램으로 분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꽂았더니 실제로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 원래대로는 1번 후보는 여기로 구멍으로 들어가고 2번 후보는 이렇게 분류가 돼야 하는데 이 해킹 프로그램을 꽂으면 기호 2번이 1번 후보 쪽으로 분류가 되도록 이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완전히 선거 조작 세상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냉정하게 살펴봐야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정선거 가능한가? 국정원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선관위 반론도 좀 들어봐야겠죠. 선관위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기술적으로 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럴 리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국정원, 선관위, 인터넷진흥원이 같이 한 게 선관위 내부망을 해킹을 한번 해본 거잖아요. 이게 해킹이 뚫릴 수 있었던 건 선관위가 뚫을 수 있게 내부망을 좀 열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뚫려도 보안 관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뚫렸다 그러면 삐뽀 하고 경보음이 울린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따라서. 그런데 이 시스템을 이번에 꺼놨기 때문에 이게 뚫린 거다. 그러니까 뚫렸는 게 발각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지금 선관위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뚫려서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도 안 한 것처럼 안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조작할 수 있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관위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실제로 조작이 되려면 내부 서브와 이런 정보도 알아야 될 뿐더러 이 보안 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려야만 이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가능한 거다. 그러려면 선관위에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다. 이렇게 지금 선관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빼낼 수 있더라. 그것도 심지어 QR코드, 청인, 사인을 모두 조작한 것도 가능하더라 라는 게 지금 국정원 발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완전 범죄, 그러니까 사전투표용지를 딱 뽑아서 위조로 거기에 제가 보면 여기 보면 뭐 3번 병당 송세라 후보에게 찍어서 실제로 이게 유령 유권자인 거죠. 없는 사람이 없는 유권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표가 개표, 그러니까 실제 최종 그 송세라 후보의 표로 될 때까지 가려면 다른 단계가 또 필요하다. 뭐냐? 그렇게 하려면 투표용지 발급기도 새로 위조를 해야 되고 전용 드라이버, 전용 프로그램까지 다 갖춰져야만 실제 사전투표용지를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미인가 USB를 꽂으면 1번 투표용지가 1번, 2번 투표용지가 2번으로 가야 되는데 2번 투표용지가 1번으로 갈 수 있다. 자, 실제로 선관위도 그렇게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1차적으로 분류만 할 뿐이지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함 열고 다 손으로 분류를 한다. 사람이 수개표를 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수개표를 하는 자리에는 선관위 직원 또 그 외에 뭐 공무원
그리고 각 당 여야 참관인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조작이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조작을 하려면 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한 요 정도까지는 혹시나 조작이 가능하더라도 끝까지, 그러니까 최종 조작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걸쳐야 할 단계들이 많으니까 부정선거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선관위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게 걱정하지 않을 거라고 이번에 우리가 해킹을 한 건 무슨 뭐 특수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해킹 수법 정도로 들어가 봤더니 뻥뻥 뚫리던데 예를 들어 실제로 나쁜 마음 먹고 선관위 내부 사람을 포섭해서 이 사람이 이 망을 열어준다면 실제로 투표용지 발급기, 전용 드라이버나 전용 프로그램까지 확보가 된다면 그럼 가능할 수도 있잖아 라는 인식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자, 과거에 부정선거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까? 선관위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자, 국정원은요. 국정원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적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부정선거가 벌어진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 부정선거가 벌어진 흔적은 없다라는 게 국정원의 내용입니다. 지난 총선 때 이 불붙었었죠. 이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 논란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투표용지를 모두 점검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단언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흔적은 발견된 게 없다라는 게 정부의 공식 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뚫린 적은 있었다라는 게 이번 선관위 결과 발표인데요. 그러니까 투표 과정이 뚫렸던 거는 아니고요. 선관위 지금 PC가 있는데 여러분 북한의 대남 공작을 주도하는 기구가 있어요. 북한 정찰총국. 거기서 운영하는 해커들이 있습니다. 그 해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김숙희 해커 조직인데 2014년에 예전에 한국수력원자력 거기가 뚫리면서 원전 도면이 유출된 적이 있고요. 또 예전에는 국가안보실 직원이 마치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김숙희가 들어가서 해킹을 했던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관위 PC도 한번 뚫렸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선관위 그 PC 직원에게 이렇게 악성 코드를 딱 보내요. 그럼 악성 코드를 심으면, 그러니까 뭘 이제 여러분 이거 악성 코드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는 정체불명의 이메일을 그럴듯하게 보내서 그걸 클릭하면 이제 악성 코드가 자동적으로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심어지면 마치 내 컴퓨터처럼 이 해커가 그 컴퓨터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선관위 직원 PC 안에 보관이 되어 있던 대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비밀 문서가 빠져나간 적은 있더라라는 게 이번에 국정원 이번 조사의 결과입니다. 자, 이것도 살펴봐야죠. 선관위는 자꾸 부정선거 없었다.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선관위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선관위의 핵심이 뭐예요? 공명선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떨어지는 이유. 이번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허술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관위 이 온라인 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살펴봤듯이 투표 용지도 거기서 가능하고 투표 유권자 이름도 거기서 등록이 되고 그리고 개표도 거기서 다 집계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내부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뚫리면 안 되고 그 망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정말 그 일만 하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게 누군지 누가 들어갔던 건지 다 파악이 되는 그렇게 철통 보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부 직원망하고 이게 분리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조작을 하면 그냥 직원망으로 이 내부망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 내부망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1, 2, 3, 4, 5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도 이렇게 요즘 비밀번호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비밀번호 설정이 안 되게 해놓은 통신들도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관위의 보안의식이 허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보안 점수해서 제출한 걸 봤더니
보안 100점 이렇게 제출을 과거에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 그대로 이번에 국정원이 선관위와 함께 조사를 해봤더니 31.5점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관위 보안 의식이 허술했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짚고 가죠. 자, 선관위 이번 발표가 시점이 논란이 됐는데 뭐냐면 국정원이 이제 이 발표를 했어요. 선관위가 너무 취약하더라. 이 투표 개표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그랬더니 민주당이 아니 왜 이 발표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에 발표하느냐. 시점을 문제 삼는 거예요. 왜 문제 삼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본투표 전날에 발표를 한 건데 마지막.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키워서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여당 지지층들을 본투표로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의 불신을 일부러 조장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점검은요. 국정원,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같이 했는데 그 기간이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 2달간 같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추석 전인 9월 22일에 이 3자가 같이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 두 쪽이 의견이 갈린 거예요. 왜? 국정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거고 선관위 입장에서는 일부 허술한 부분이 발견됐으나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서로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아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10월 10일에 따로 발표하자 라고 해서 자 국정원은 선관위 해킹이 취약하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직후에 선관위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여러 가지적인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부정선거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보도자료를 각각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10월 10일에 따로 발표하기로 국정원과 선관위가 합의를 해서 그때 발표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진실인 것 같습니다. 선관위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고요. 자, 여러분 이 부정선거라는 건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선거가 뭡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늘 정통성을 따지잖아요. 선거를 거친 선출된 거냐? 왜? 국민이 뽑은 권력이냐? 아니면 국민이 뽑지 않은 권력이냐? 이게 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자, 부정선거 없는데 마치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음모론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조건 부정선거는 있지 않을 거다라고 방심해서 이런 일이 하나라도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대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에 감시하고 준비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이 공정선거를 감시하고 또 수호해야 할 선관위의 신뢰 어떻게든 빨리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오늘처럼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는 동행과 뉴스터디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